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2월 1일 영국에서는요, 학교 선생님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트라이크라고 부르죠. 지금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어제 하루 동안 진행했거든요.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학교들이 대부분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어제 학교에 가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무료할까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해리포터의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다녀왔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주말에 가려면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좀 복잡한 곳인데요. 어제 때마침 주중에 다녀올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저랑 제 와이프가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정도로 생각보다 너무나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제 저희들이 다녀온 해리포터 스튜디오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 구독해 주시면 다음 주 정도에 저희가 깔끔하게 영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2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제가 개별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을 매일매일 보고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제는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펠로톤 같은 경우는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무려 26%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어닝 결과가 아직까지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의 코멘트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은 다시 컴백한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26% 이상 폭등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요. 자, AMD는 어제 제가 방송에서 보내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12.6% 폭등을 했고요. 코인베이스도 12.35% 올라갔습니다. UiPath 플러스 11.3%, 데이터독 플러스 10.5%, 오픈도어 플러스 9.59, 업스타트 플러스 8.14, 아이온큐 플러스 7.21, 엔비디아 7.2% 올라갔고요. 그 밖에도 C리미티드가 플러스 6.98, 소파이 플러스 6.49, TQQQ 플러스 6.46, 테라다임 플러스 6.18, 온세미컨덕터도 5.98% 올라가면서 기분 좋은 추세를 지켜낸 하루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2월 1일 날은요, FOMC 미팅이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연준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자, 어떠한 언급이 나왔길래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유지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나 상승을 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1.1%, 그리고 다우존스 역시도 소폭으로 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S&P 500을 보시면요, 총 11개의 섹터에서 10개의 섹터가 상승 추세를 지켜냈고요. 자, 그 중에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는요, 테크 주식이었습니다. 자, 기술주가 2.3%나 급등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쪽은 이제 이미 소비재죠. 이 두 가지의 섹터 역시도 1% 넘는 좋은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자, 반면 11개의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떨어진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1.9% 정도 어제 하루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주식시장이 사실 어제 장 초만 해도 레드에 있었다, 그 얘기는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나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듣고 시장에서 반등을 시도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제 주식 투자자들은요, 왜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냐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언급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파월 의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에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수요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어제 좋은 추세를 지켜냈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연준에서 발표한 내용 그 자체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요, 일단 기준금리는요 25 베이시스 포인트 예상대로 올라갔고요. 자, 또한 여러 가지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연준 의장이 우리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컴플레이션시에 대해서 워닝을 던졌다. 컴플레이션시는 뭐냐면요, 안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안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더라도 높이 형성된 기준금리가 장기간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줬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자회견에서 연준 의장이 직접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연준 의장이 직접 한 얘기를 그 문장 자체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I don't see cutting rates this year라고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There's still a path to a soft landing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프트 랜딩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지 않고 연착륙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연준 의장이 보기에는요. 아직까지 나의 베이스 케이스는 미국의 경제가 2% 인플레이션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다운턴이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연준 의장이 바라보는 전망은요. 미국 경제가 심각한 리세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연준의 목표인 2% 인플레이션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2번 정도는 더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만 기준금리의 상승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는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아직까지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나 시기상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디스인플레이션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과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특히 이제 상품 쪽에서 서비스는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아직까지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뒷받침만 된다면 FOMC에서는요.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금리의 프로젝션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12월달 미팅이 끝나고 나서 2023년 기준금리의 터미널 레이트를 5.1%로 전망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언급 내용에 따르면 5.1%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과정이 시작된 점은 굉장히 만족스럽다, 흐뭇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에 어제 주식시장이 집중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메타 플랫폼즈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무려 20% 이상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었는지 어닝의 결과를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의 4분기 갭 EPS를 보시면 1달러 76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는요, 무려 48센트가 모자랐습니다. 따라서 EPS의 결과는 굉장히 좋지 않았죠. 자, 매출을 보시면 32.17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4.5%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그런대로 많지 않았다는 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무려 4억 8천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괜찮은 매출 실적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의 수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과연 메타 플랫폼즈가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를 보이는지는 메타라는 기업 자체의 평가 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패밀리를 보시면 패밀리라는 것은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의 총합을 얘기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그리고 메신저까지 합친 유저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데일리 액티브 피플을 보시면 매일매일 한 번 이상 접속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무려 2.96 빌리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30억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페이스북이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을 찾아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이 수치는요. 작년 대비 무려 5%나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의 성장은 아직까지도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monthly active people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꾸준히 접속하면서 메타 플랫폼즈의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총 3.74 빌리언이 나왔는데요. 자, 이 수치는 작년 대비 4%나 추가적으로 성장한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음은 페이스북만 띄워서 보겠습니다. 데일리 액티브 유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페이스북에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요. 드디어 20억 명을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작년 대비 4%나 꾸준한 성장을 보여줬고요. 자, 다음은 페이스북의 monthly active 유저를 보시면요. MA 유저 2.96 빌리언을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 2% 사용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자, 전 세계의 인구가 80억 명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메타 플랫폼즈가 구축해 놓은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은요. 전 세계의 인구 중에 무려 37%가 사용을 한다. 그것도 매달 꾸준하게 들어가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패밀리를 보시면 따라서 메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플랫폼을 합쳐서 보면요. 전 세계
세계 인구인 무려 80억 명 중에 46% 이상이 매달 접속을 하고 있다.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가 지구상에서 가장 커다란 플랫폼 기업인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23년 전체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는요, 26에서 28.5 빌리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발표가 됐고요. 컨센서스가 27.25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타가 있는데요. 바로 토탈 익스펜스, 비용 부분을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자, 올 한 해 동안 89에서 95 빌리언 정도의 비용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3개월 전에는요, 이 수치가 94에서 100 빌리언이었거든요. 따라서 3개월 만에 상당히 많은 폭으로 비용을 절감시켰다. 따라서 메타의 순이익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카펙스 역시도 많이 줄였습니다. 30에서 33 빌리언 정도를 올해 사용할 것이다. 자, 그리고 3개월 전에 전망은 34에서 37이었기 때문에 메타가 드디어 카펙스 역시도 많은 폭으로 줄여가면서 현금 흐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비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어제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20% 이상 급등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캐시우드 역시 최근에 시장이 급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ARK에서는요, 매년 초에 그 해의 투자의 주제가 될 만한 굉장히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를 하나의 보고서로 엮어서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이름은 빅 아이디어고요. 자, 올해도 변함없이 빅 아이디어즈 2023년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요. 자, 여기에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라는 기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캐시우드 그리고 그녀가 이끌고 있는 ARK의 팀원들은요, 어떤 부분에 강조를 해주고 있냐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지금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융합되고 있는 이노베이션 플랫폼, 혁신적인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총 5가지의 혁신적인 플랫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5가지는 첫 번째로 인공지능, 두 번째는 로보틱스, 세 번째는 멀티오틱 시퀀싱, 유전자, 염색체 시퀀싱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퍼블릭 블록체인, 마지막으로 에너지 스토리지. 이렇게 5가지의 혁신적인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자, ARK가 믿기로는요, 이런 5가지의 테크놀로지가 모두 함께 엑스포넨셜 그로스, 즉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앞으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만들어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특히 AI의 트레이닝 코스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AI를 트레이닝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용이 매년 연간 평균적으로 70% 정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의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GPT-3 레벨의 퍼포먼스를 이루기 위한 비용이요, 자, 불과 3년 전만 해도 2020년만 해도 460만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는 것이 2년 후인 2022년을 보시면요, 45만 달러로 줄어들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아크 인베스트가 예측하기를요, 다가오는 2030년 정도가 되면 같은 레벨의 인공지능 수준의 퍼포먼스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30달러로 완전히 거의 지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누구나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밝아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의 발달 모습은요, 단순히 그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즉 인공지능이 모든 섹터, 모든 산업, 그리고 모든 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캐시우드의 2023년 빅 아이디어 리포트에 따르면요, 마켓 밸류에이션, 즉 시가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앞에서 언급된 5가지의 플랫폼을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매년 40%씩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는 13조에 불과한데 2023년이 되면 200조 달러까지 급등할 것이다. 따라서 2023년 정도가 되면요, 앞에서 언급된 5가지의 플랫폼에 속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를 만들어내가는 혁신적인 기업들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요, ARKK에 투자를 해라 라고 홍보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의 미래는 너무나 밝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믿는다면 아크인베스트의 ETF에 투자하는 방법 말고도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챗GPT를 등에 업고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자, 오늘 기사에서도 챗GPT 관련해서 업데이트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통합할 것이다. 그래서 업데이트되고,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죠. 최신 버전의 굉장히 빠른 버전인 챗GPT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빙 서칭 엔진에, 검색 엔진에 다가오는 몇 주 안에 통합을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제가 오뮤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린 것처럼 최근에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라는 기업에 멀티플 이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의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챗GPT의 레벨 4를 드디어 빙에다가 통합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인 빙은요, 사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의 검색 엔진 시장에서 그 점유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구글 검색 엔진의 시장 점유율은 92%, 사실 92.9%이기 때문에 93% 가까이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구축하는 챗GPT를 바탕으로 하는 빙 검색 엔진이 구글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을지,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인공지능 하면 최고의 기업은 구글이거든요. 자, 그리고 드디어 구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코드레드다. 지금 비상이 걸린 거죠. 구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챗GPT라는 굉장한 위협적인 존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CNBC가 입수한 구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요, 구글이 드디어 테스트를 시작했다. 그래서 챗GPT랑 비슷한 상품을 개발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챗GPT랑 비슷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바로 구글은요, 람다 테크놀로지를 이미 구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람다는요, 랭귀지 모델 for 다이얼로그 어플리케이션의 약자고요. 챗GPT와 마찬가지로 자연어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람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요, 이미 챗봇을 만들어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챗봇의 이름은요, 어프렌티스 바드입니다. 바드는 이제 시인이란 뜻이고요. 어프렌티즈는 수습이란 뜻이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 구글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은 아직까지 수습에 불과하다. 그래서 완성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프렌티스 바드라는 새로운 챗봇은요, 굉장히 자세한 대답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도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챗GPT를 겨냥한 건데 챗GPT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21년 이후의 이벤트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챗GPT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어프렌티스 바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챗 테크놀로지를 이제 검색 엔진에 통합할 것이다라는 반가운 소식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챗GPT를 드디어 이제 빙에다가 접목한다라는 기사가 전달됐는데 구글도 그냥 있지는 않겠다. 자, 우리의 검색 엔진에도 우리가 구축해 놓은 챗 테크놀로지를 접목할 것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검색 엔진 전쟁이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어제도 괜찮았습니다. 주가가 4.73%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서 한때는 $100 가까이 떨어졌던 테슬라 주가가 이제 180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 기사를 보시면 상하이 공장의 생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업데이트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EV 자이언트 기업인 테슬라가 부스팅할 것이다.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상하이 공장에서의 생산 대수를요, 2월달, 3월달 두 달에 걸쳐서 급증시킬 것이다 라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보도 내용은 테슬라의 내부 문건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에 테슬라가 가격을 급격하게 인하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죠. 자, 이렇게 급등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테슬라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주 상하이 공장에서만 2만 대 정도 평균적으로 생산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4분기의 어닝콜에서 CEO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1월달 들어서 가격을 인하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 대수보다 주문량이 2배 정도 높다. 굉장히 좀 커다란 폭으로 수요가 증가했음을 자랑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고무적인 부분은 뭐였냐면 2023년 테슬라의 판매 대수는요, 200만 대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자, 만약에 외부적으로 커다란 방해만 없다면 200만 대라는 굉장히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만약에 테슬라가요, 2023년 2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면 작년 대비 2022년 대비 성장률이 다시 한번 50% 이상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고무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자, 1월 1일부터 1월 29일까지 지금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숫자가요, 작년 대비 36%나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를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어제 니오가 1월 달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월 달에 판매된 수가 작년 대비 마이너스 12%였고요. 8,506대를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리오토는 조금 상황이 좋아 보이는데요. 15,141대를 판매하면서 작년 대비
23.4% 플러스 성장을 보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36%의 성장에 비해서는 저조한 실적이죠. 따라서 1월 달에 가격을 인하하면서 테슬라의 수요가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AMD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AMD는 어제 전달해드린 것처럼 아주 훌륭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2.6%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AMD의 어닝콜에 등장한 CEO 리사 수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제 컨퍼런스 콜에 등장했던 리사 수는요, 계속해서 한 가지의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AMD의 미래는 데이터 센터에 있다.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가장 커다란 성장 동력은 데이터 센터다.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는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성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그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의 그래프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률입니다. 자, 2022년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은요, 자, 77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2032년이 되면 279빌리언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다. 따라서 매년 평균적으로요, 13.8%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 시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사실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이거든요. 자, 인텔 같은 경우는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시장 점유율이 93.3%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독점을 형성했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불과 3년 전에 6.7%라는 굉장히 초라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불과 2년이 지난 2022년 4분기를 보시면요, 6.7%에서 3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요, 몇 년 내에 50% 넘는 시장 점유율을 AMD가 가져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AMD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월 2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미준 방송이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면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죠.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 가셔서 꼭 한번 구독 버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미준 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